자, 마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머니포인트는 우리 다냐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냐쌤 오늘 시장은 좀 우울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쉬어가는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뭔가 변덕스러운 스탠스를 취해서요. 이거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4월 2일까지는 어차피 상호 관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항상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이제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각 국가별 관세율을 결정해서 발표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세율이 뭐 50%가 된다 아니면 25%인가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지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어제 지수를 올렸을까? 결국에 어제 올린 것들은 이런 관세 부분을 감안한 상승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자동차 관세 부분으로 해서 자동차 쪽들이 빠지고 있어요. 예. 하지만 자동차 쪽이 올라갔던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면 현대차에서 올 한 해 국내 같은 경우는 27조 원을 투자하고 자 미국은 4년 동안 31조 원을 투자해요. 그러면 이게 기대감이 다 반영될 걸까요? 다 이미 투자가 집행됐을까요? 아니면 이제 차차 집행될까요? 차차 되겠죠. 차차 집행되면 결국에 지금 어제 나왔던 현대차 그룹의 투자 부분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 부분에서 부과하는 것들 이 부분도 움직였지만 트럼프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현대차는 관세율 무관세로 가겠다. 그러면 왜 이런 시점에서 빠지는 걸 왜 걱정을 할까? 그러면 이 부분은 현대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오히려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빠지게 된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 부분이 결국에 이제 지수 하락의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2% 이상 빠지고 있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반도체 쪽들도 이제 키 맞추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평택 팹 이 부분의 수율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는 것. 그래서 삼성그룹에서도 6월에는 풀캐파로 네. 24시간 가동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관세 부분은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었고 이미 기존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오늘 상황에서는 일부분 크게 나왔다. 그 크게 나온 건 뭐냐면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6천억 가까이 4,500억인가요? 매수했던 거를 오늘 현선물 매도하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빠지는 그러한 시점이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광고창이 많이 떠서 못 보여드리는데 ESC 좀 눌러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국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나타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요게 광고창이 많이 떠가지고 네. 지금 이거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걸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창을 보면 주요 30개국의 국가 신용 부도 위험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개월 변동성이 16%로 30개국에서 4위거든요. 제일 많이 빠졌던 게 튀르키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네. 그러면 여기는 잘 사는 선진국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벨기에, 그다음에 독일이거든요. 그럼 독일 같은 거는 이제 신고가 경신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나오기 높아졌는데 미국은 결국에 관세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국내 CDS는 증가율이 4%밖에 중국보다도 낮고 일본 다음으로 낮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시장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제약 바이오 쪽과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공매도를 늘리기 위해서 대차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들, 2차 전지들이 약하지만 중요한 건 2차 전지 섹터들의 실적 개선은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올 2분기 국내 상장 기업들의 60%가 네. 실적 추정 전망치를 낮춰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수가 조정받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국내 증시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예탁금도 50조 청약권 때문에 나갔던 50조 미니멈에서 지금 57조까지 회복됐고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221조를 돌파했다가 월말 결제 때문에 자금 수요가 나가거든요, 법인들. 그래도 210조예요. 그렇다면 그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3월 18일까지 현선물에서는 순매도를 늘렸어요, 누적으로. 네. 근데 3월 18일 이후로 해서 현선물에서 이제 순매수 전환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3월 31일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매수를 늘리는 것. 네. 이 부분은 결국에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섹터가 한정적이에요. 방산 조선. 그렇죠.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한 섹터들은 땅굴을 파고 있거든요. 네. 설마 여기다 공매도 때리겠어요? 못 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보면 이제 기관들, 연기금들과 금융투자, 외국인들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업종 삼성전자라든가 업종 대표주가 움직였고 반대로 개별 중소형주들은 고개 숙인 빠졌어요. 고개 숙인 남자가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오히려 그동안 가지 못했던 중소형 섹터에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들은 긍정적일 수 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우려감, 공매도 우려감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코스피에서 딸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유동성 유입을 우리가 바라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들은 오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솔직히 2610은 안 끼길 바랬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게 최근 들어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보면 300일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보여주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300일을 안착해서 지지받으면 결국에는 2680을 돌파할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2610이 깨졌을 때는 단기적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2550 지난번 저가를 보였던 3월 14일이거든요. 네. 여기서 한 번쯤 테스트는 나올 수 있다. 그 사실 2610을 오늘 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복만 시켜준다면 네. 저는 크게 염려는 안 하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볼 건 여기서 깨서 회복이 안 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2550 수준까지는 열어놓자. 대신에 지금은 관세에 의한 조정은 저는 지속형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들 조정은 받고 있지만 네. 분명한 건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하면 발주가 먼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이런 조정이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